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스파이스 분석법 중에 V1에 있는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L 값을 동시에 변화시켜서 그 중간에 공진 주파수가 얼마 되는지를 분석하는 그러한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해답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면 작성을 위해서 부품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V사인, 레지스터, 인덕터, 캐패시터 이렇게 4개의 부품을 제가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일반적인 V사인은 치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저항이고요. 인덕터, 캡 다 디바이스에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면 작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V사인 그리고 R, L, C 회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하셔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세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컨덴서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주어진 도면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얘가 회전이 돼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도면을 제가 회전을 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자,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을 보겠습니다. 입력 주파수는 100에서 100kHz다. 얘는 가변이 돼야 되니까 현재 이 V사인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요건 있네요. 이 AC 전원을 1V 줘라.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앰플리튜드를 1V를 주래요. 1V. 주파수는 기본값을 100으로만 주겠습니다. 얘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학생들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가 입력한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hide all을 show all, 여기도 show all을 해주시면 되고요. OK 하시면 나타나요. 이때에 이 글자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스타일에서 얘를 풀고 얘를 좀 키워주시면 돼요. 우리 레퍼런스 값이 0.15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키우고 살짝 띄워놓을게요. 자, 그 다음 55매 1마이크로. 자, 얘는 55이에요. 50 고정입니다. 50. 그리고 얘는 1마이크로예요. 얘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뭐냐? 이 값이 변화가 돼야 돼요. 주파수도 변화가 되지만 얘도 같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5, 15, 25.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일단 5에서부터 25까지 변화를 시키고 전체 파형을 한번 볼 거고요. 5, 15, 25를 각각 또 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보면 서로 비교, 교차할 수 있겠죠. 결과를 교차해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있으니까 먼저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해석입니까? 주파수 해석이에요. 그래서 스파이스 분석법으로 갑니다. 거기에 주파수 변화 AC 수입이라고 있죠. 이 사용법은 저희 영상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등록을 했어요. AC 수입. 이 화면은 제가 색상을 템플릿에서 set graph and trace color를 가지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약간 다를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배치하시면 초록색 배경이 나올 건데 이게 캡처하면서 잘 보이라고 제가 이렇게 흰색으로 바꾼 것 뿐이니까 바탕화면 색깔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먼저 이 값을 변화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AC 스윕 어널리시스 안에서 변화를 시킵니다. 더블 클릭. 자, 레퍼런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즉 V1을 얼마부터 100에서 100K까지 변화를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OK를 하셔도 결과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A의 레퍼런스가 V1이죠. 가볼게요. 자, 이 레퍼런스가 누구냐입니다.
V1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얘를 선택해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프로테우스는 원래 이 사인 소스를 얘를 쓰지 않습니다. 일반 스파이스 형식의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 쓰는 거지, 프로테우스 오리지널은 여기에 있는 이 사인을 씁니다. 그러면 이 사인을 제가 만약에 V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레퍼런스가 V2를 잡을 수 있어요. 해볼게요. V2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반 스파이스 교재를 가지고 프로테우스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얘가 V1이죠. 요리 갑니다. 우측에 있는 User Defined Properties 이 안에, 자, 우리가 뭘 변화시켜요? FREQ 주파수를 변화시켜요. FREQ. 그 다음에 V1은 뭐예요? 레퍼런스죠. REF. 그래서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레퍼런스는 누구다? V1이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논이 되어 있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자, 오케이. 등록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누구 값을 변화시킵니까? L 값을 변화시키죠. 5에 15, 25. 자, 그러면 이쪽에 와서 1이 갑니다. 이걸 가기 전에 먼저 변화시킨 L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얘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인덕턴스의 값을 X로 바꿉니다. X. 자, 오케이. 대문자 X를 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변화되는 값이 어디에 반영이 돼야 돼요?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이제 얘한테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있죠. 여기. 이 값을 얼마를 변화시킬 것인가? 자, 스타트 값이 얼마예요? 5에서 25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mm에서 얼마까지? 25mHz까지. 그 다음에 NOM.value는 10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 15, 20, 25 4단계죠. 4단계를 바뀌어야 돼요. 자, 이제 X값 변화는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파형이 표시될 때 부드럽게 곡선 형태로 예쁘게 나오려고 하면 왼쪽 편에 있는 스텝 인터벌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스텝스 인터벌 여기를 100, 보통 일반 스파이스에서는 얘를 100일 주고 막 그래요. 우리는 100을 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회로 구성과 측정할 수 있는 프로브, 일반 회로라고 하면 오실로스코프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얘와 얘가 어떻게 결성이 돼야 돼요? 프로브를 어디가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구사항이 뭐냐면, 여기 가보시면 RLC 회로에서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AC 어널리시스를 실행하여 전류에 대한 주파수 응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뭘 찍어야 돼요? 전류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로에 뭘 추가해야 된다? 프로브인데 전류 커런트 프로브, 그리고 어디에다 찍어야 돼요? 찍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I라고 찍게요. I 프로브 이렇게 됐어요. 반드시 원 안에 있는 이 화살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입력 소스가 V1에서부터 R1, L1, C1을 거쳐서 순환하는 과정인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에러가 떠요. 그래서 반드시 원 안에 있는 이 화살표가 전류의 흐름이 정확하게 맞게끔 해주셔야 돼요. 됐네요.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프로브와 얘를 연결시켜 줘야 돼요. 프로브가 하나니까 쉬워요. 얘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T 하시면 돼요. 그리고 OK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표시되는 거 보시면 결과값을 뭘로 본다? 개인 DB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일단은 무시하고 그냥 해보고 쟤를 풀고 나서 해보면 비교가 되겠죠. 자, 스파이스 늘 말씀드리지만 스파이스 분석법은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플레이 버튼이 아니라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결과가 나옵니다.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나왔죠. 자, 이 상태 그대로 두고요. 자, 가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 있죠. 자, 얘를 왼쪽에 있는 더블 클릭해서 지금 창이 열렸어요. 왼쪽에 있는 Y 스케일을 DB를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OK. 다시 한번 분석. 이러면 이제 공진 파형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어디를 측정하라고 그랬어요? 5, 15, 25잖아요. A Sweep Analysis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 바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창이 열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 얘가 누구냐? 얘는 잘 안 보이시겠네. 잠깐만요. 제가 얘를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나왔네요.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X가 얼마예요? 5mm 헨리일 때. 그 다음 얘는 X가 10일 때. 쭉 좌에서 우로 갈수록 되는 거지. 5, 15,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5예요. 자, 요구사항을 보면 USB에 파형을 담고 출력을 하라고 나와 있죠. 결과를 출력하고 USB에 저장하여 감독 요원을 받는다. 근데 제가 정확히 모르는 것은 이 5, 15, 25 파형만 나와야 되는 건지 이 구간 해석에 대한 값이 다 나와야 되는지 잘 몰라서 하나의 보완을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값이 5일 때 파형, 15일 때 파형, 25일 때 파형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5일 때 X값이 5일 때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에 가보시면 FREQ라고 나와 있어요. 공진 주파수가 얼마나 되어 있냐? 2.26K. 얘는 사용자가 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살짝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언저리가 얼마인가 봐야겠죠? 반올림 하면 얼마예요? 2.3 정도 되겠네요. 2.25니까 2.3. 2.3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결과값을 확인해 봅시다. 지금 5mm 헨리잖아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요구사항의 저항값이 50이었고요. L 값은 금방 우리가 5mm 헨리를 했어요. 캐패시터는 1마이크로 줬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얼마 나와요? 2.25079가 나온대요. 공진주파수가 2.25. 자, 그럼 가봅시다. 얼마예요? 2.25K 나왔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에 25였죠? 25는 물론 얘를 여기 확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확대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뭐 최상단을 찍을 수도 있어요. 1.003 찍기 나름이에요. 결론은 1K 정도 나와요. 1K 정도. 그리고 전체 보기를 다시 하시면 원상태로 돌아와요. 1K 정도 되네요. 25일 때 가봅시다. 얘가 25마이크로 죄송합니다. 얘는 1마이크로고 얘가 25죠. 25일 때 calculate 1.00658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이니까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값은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요청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얘는 그대로 두고 5일 때, 15일 때, 25일 때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 되는 거죠. 볼게요. 자, 이때 가서 H 스윕 더블 클릭해서 얘가 뭐예요? 얘가 5mm 헨리일 때, 그렇죠? 5mm 헨리일 때고요. 얘는 누구예요? 여기 지금 없어요. 뭐라 그랬죠? FREQ REF는 V1 치셔야 돼요. 요거 컨트롤 C를 해놓을게요. 이따 써먹어야 되니까 100에서 얼마예요? 100K까지 얘는 저기 아까 100으로 줬죠? 얘는 OK. 자, 그리고 나서 이 값 얘를 5mm 헨리로 줍니다. 5mm OK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져다가 여기다 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이 창의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얘가 이리 와야겠죠. 아까는 컨트롤 T를 했고 지금 제가 드래그를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속성창에서 뭘 풀어야 돼요? DB를 풀어야겠죠. 자, 이 상태. 화면상 회로에 잠깐만요. 좀 올릴게요. 약간 내려가 있어서 올릴게요. 화면상에 있는 이 회로에 그래프 창이 하나 이상일 때는
보고 싶은 그래프 위에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갖다 놓고 스파이스 실행해야겠죠. 스페이스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얼마였어요? 5일 때 가볼까요? 5일 때 2.25인가 그랬나요? 2.25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대략 2.28, 뭐 2.25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2.24에서 2.25니까 자, 그러면 얘를 창을 닫고 5mm 핸이라고 쓴 타이틀 여기를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얘를 찍어 볼게요. 2.24, 2.25 나오죠. 2.25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맞은 거예요.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5mm 핸일 때 얼마예요? 2.25K 이렇게 나왔죠. 됐어요. 요거를 복사 하나 할게요. 카피해서 옆에다 붙여요. 그리고 얘를 조금 옮길게요. 이렇게 얼마였죠? 아까 15로 하라 그랬죠. 15. 15로 하라 그랬고 아직 값은 몰라요. 제가. 자, 얘를 바꿔요. 15로 바꿉니다. 이때는 여기 가야겠죠? 스페이스바. 자, 여기 타이틀바 15mm 되어 있는 애 얘를 더블 클릭을 하고 측정을 해보면 대략 1.3 정도 나오네요. 1.3. 그러면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를 좀 확대하셔서 최고점이 어딘가 보시고 그걸 찍으셔도 돼요. 어쨌든 1.303 뭐 이렇게 나오네요. 1.3으로 하겠습니다. 창을 닫고 우클릭 에디트 프로퍼티스 더블 클릭하고 똑같아요. 얼마였어요? 1.3K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다시 얘를 카피하고요. 붙여넣기 할게요. 파형이 좀 그래프 창이 좀 크네요. 자, 그러면 줄이면 되죠. 뭐. 좀 줄이고 얘도 좀 줄이고 얘를 옮겨서 좀 줄일게요. 얘하고 얘는 파형이 똑같고 크기가 똑같고 창이 얘를 볼게요. 그리드를 오프 시켜놔서 이렇게 갖다 놓고 비교하면 되겠죠. 자, 됐네요. 자, 얘가 뭐가 돼야 돼요? 25가 돼야 되죠? 25.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얼마예요? 25. 타이틀 따닥 25가 마지막 거였잖아요. 그쵸? 1.01 타이틀 바 따닥 1.01 정확하네요. 1.01 그러면 창을 더블 클릭하고 1.01K 오케이. 자, 이러면 이 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단지 이 출력하는 관계는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출력하는 부분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설명드린 것이 전자산업기사 과정형 평가의 시뮬레이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크게 어려움이 없죠? 없어요. 자, 그러면 끝나기 전에 하나 더 시험 중에는 온라인 사이트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미지 레슨 레이트 프리퀀시가 어떻게 돼요? F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잖아요. LC분의 1. 그럼 L과 C의 루트를 제가 지금 고학년 계산기가 없이 컴퓨터에 있는 우리 그 CBT 시험 볼 때 보면 계산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공학용 계산기 바꿉니다.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일반 공학 계산기가 아니라서 해볼게요. 자, 일단 루트 LC를 계산해 보죠. 가로 열고 L이 얼마였죠? 누구를 할까요? 25를 할까요? 25일 때 25
자, 25에 미리했니니까 exponent 마이너스 3이고요. 곱하기 얼마예요? c가 1의 exp 마이너스 6에 가로 닫고인데 뭐예요? 루트잖아요. 그렇죠. 루트니까 얼마예요? 1.5811이 나오네요. 그럼 이거를 메모리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C. 그 다음에 2파이 곱하기 얘잖아요. 그렇죠? C. 2 곱하기 파이죠. 는 여기에 누구를 곱해요? 요 두 개를 곱하잖아요. 곱하기 MR 리콜하면 되죠. 는 9.34 나오네. 9934. 요걸 다시 메모리 클리어하고 저장하고요. 자, 이제 1 나누기 얘를 하면 되겠죠. 자, C 1 나누기 리콜은 1.006이래요. 이론상으로는 1.006 25일 때 이제 1.00 우리가 1까지 했으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계산기 쓰는 방법 공학용 계산기가 가져갔을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관계없는데 그렇죠? 시험장을 이동했을 때는 공학용 계산기를 가져가고 공학용 계산기에 기기명을 확인해서 허용되는 거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쓰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부담 없이 우리가 시험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면만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요 내릴게요. 공진주파수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